영하 10도의 추운 날씨. 하지만 한국인들은 반바지를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여유롭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이런 독특한 모습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겨울 문화는 늘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너무 신기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죠. 오늘은 이런 한국의 겨울 문화를 직접 체험한 노르웨이 출신 유튜버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위와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한 북유럽 사람조차 놀란 한국의 겨울 문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한국 겨울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여행과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아스트리드라고 해요. 올해로 27살이 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3년 전, 북유럽의 시선으로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운이 좋게도 제 콘텐츠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 지금은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어요. 한국의 겨울이 특별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우연히 본 한 댓글 때문이었답니다. 영하 10도인데 반바지 입고 아이스커피 마시는 한국 사람들 실화냐? 댓글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오슬로에서 자란 제가 보기에도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영하의 날씨에 반바지라니, 그것도 아이스커피와 함께라니. 우리 오슬로의 1월은 평균 기온이 영하 7도 정도예요. 하루 해가 뜨는 시간도 46시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날씨에 저희는 두꺼운 코트는 기본이고 모자, 장갑, 스카프로 온몸을 단단히 감싸고 다녀요. 카페에 가면 당연히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한국은 우리보다 위도가 낮은데도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라고 하던데 이건 꼭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1월 초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채널의 새로운 시리즈 노르웨이 소녀, 한국의 겨울을 만나다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영하 12도의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인데도 공항 직원 중 몇몇은 반팔 셔츠 차림이었거든요. 처음엔 실내라서 그런가 했는데 밖으로 나가도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본 광경은 더 놀라웠어요. 찬바람이 불어 제 뺨이 얼어붙는 것 같은 날씨인데 어떤 사람들은 반바지 차림으로 조깅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이스커피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첫 영상을 촬영하며 이런 특이한 광경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영상에 한 댓글이 달렸죠. 또 한국을 모르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관광객이 나타났네. 그 댓글의 주인공은 KT라는 미국 출신 유튜버였어요.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다는 그녀는 자신을 진짜 한국 전문가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리고 제 첫 영상을 관광객의 천박한 시선이라고 혹평했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논쟁이 제 한국 여행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거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에 그 댓글이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겨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카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강남 근처의 한 카페를 찾았어요.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부는 날씨였는데도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이상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스 음료를 주문한다는 거였어요. 안에 들어서자 푹푹 찌는 더위가 느껴졌어요. 실내 온도가 24도는 되어 보였죠. 두꺼운 패딩을 벗고 한참을 지켜보니 왜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음이 든 차가운 음료가 몸을 상쾌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죠. 이걸 영상으로 담아 올렸는데 그게 예상치 못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KT가 자신의 채널에서 제 영상을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겨울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문화가 왜곡되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 쇼일 뿐이에요. 특히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보인 반응을 두고는 과장된 연기라고 비난했죠. KT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창은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흥미로웠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들이 여기서는 자연스러웠거든요.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도 반바지, 차림으로 조깅하는 사람들, 따뜻한 코트 안에 반팔을 입은 직장인들,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학생들까지. 오후에는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시청자들과 한국의 겨울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채팅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우리한테는 평범한 일상인데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까 새롭네요. 노르웨이는 더 추운데 이해 못하는 게 이상해요. KT 말대로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실제로 카페에 앉아있던 1시간 동안 주문된 음료의 대부분이
아이스 메뉴였어요. 실내 난방이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나 봐요. 서서히 이 문화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KT의 비판이 맞나? 내가 정말 한국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문화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겨울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다면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두꺼운 패딩도 벗고 따뜻한 커피도 잠시 잊기로 했어요. 새로운 영상을 올렸더니 KT가 또 반응했어요. 이제는 한국인처럼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한국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청자들이 제 진정성을 알아봐 주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겨울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차례였죠.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부는 한강공원에서 제가 본 건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반바지 차림의 60대 아저씨가 여유롭게 조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들고 계셨죠.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건 꼭 담아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죠. 실례합니다만 혹시 짧은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 노르웨이에서 온 유튜버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엔지니어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20년 전 노르웨이 스타방게르에서 2년간 일하신 경험이 있다는 거였죠. 거기도 추웠지만 여기만큼 건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날씨가 더 좋아요. 30년째 매일 아침 한강에서 조깅을 하신다는 아저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추운 날씨. 그건 마음가짐이에요. 전 오히려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뛰는 게 좋더라고요.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왔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고 외국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논란이 시작됐어요. KT가 자신의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을 올린 거예요. 연출된 콘텐츠 실체라는 제목이었죠. 영상에서 그녀는 진짜 한국인이라면 그렇게 쉽게 외국 유튜버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 섭외된 배우예요. 라고 주장했어요. 하필 영상이 올라간 날 제 채널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짜다, 연출이다,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댓글들이었죠.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진심으로 감동받은 순간을 누군가가 가짜라고 말하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저씨를 알아본 한강 근처 주민들이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은 우리 동네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10년 동안 매일 그 시간에 배웠어요. 날이든 더운 날이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세요. 아저씨도 직접 댓글을 남기셨어요. 전 연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전 그저 매일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아가씨가 용기 내서 말을 걸어서 반가웠지. 그러자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자신의 동네 반바지 아저씨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곳곳에는 아저씨 같은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올라왔죠. 이 해프닝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 아저씨의 말씀처럼 추위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죠. KT의 의심과 비난은 계속됐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계획을 세웠죠. 한국 가정에서 직접 살아보는 거예요. 그날 새벽, 저는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침 루틴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해가 뜨기도 전부터 활기찬 한강공원의 모습과 추운 날씨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 한파주의보가 내린 한강공원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3, 4, 5 모여 운동하는 사람들, 따뜻한 간식거리를 파는 포장마차, 그리고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카페들까지. 한국의 겨울 새벽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스태프도 대본도 없이 혼자 카메라를 들고 찍은 이 영상은 곧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KT의 새 영상 때문이었죠. 한국의 아침을 왜곡하는 외국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제 영상을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조작된 겁니다. 실제 한강 새벽 풍경은 이렇게 활기차지 않아요. 특별히 사람들을 섭외해서 찍은 게 분명해요. 그녀는 같은 시간대에 자신이 찍은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KT의 영상에 나온 장소가 한강공원이 아닌 인근 주차장이었던 거예요. 한강 러닝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이 사실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저기는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늘 강변 트랙을 사용하거든요. 논란은 점점 커졌어요. 시청자들은 각자가 본 한강 새벽 풍경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KT의 의도적인 왜곡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녀가 올린 다른 영상들도 재검증되기 시작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KT가 한국의 겨울 문화를 비판하면서 보여줬던 장면들, 대부분이 연출된 것이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일부러 더 추운 날을 골라 촬영했다거나 특정 장면만 편집해서 보여줬다는 제보가 이어졌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KT의 채널은 순식간에 신뢰를 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새벽 촬영을 마치고 들른 작은 분식집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가씨,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렇게 새벽부터 고생하는구나. 자주 와. 따뜻한 어묵 한 그릇 늘 준비해 놓을게.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진짜 한국의 겨울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분명 그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한국의 겨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웠어요. 단순히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지혜가 숨어 있었거든요. 홈스테이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숙박 앱을 통해 알아봤지만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단기 숙소뿐이었죠. SNS로 문의를 해봐도 외국인 유튜버라는 말에 대부분 부담스러워하셨어요. 한 주 넘게 고민하다가 위홈이라는 서비스를 발견했어요. 정부의 실증 특례를 받은 합법적인 홈스테이 플랫폼이었죠. 신분증 인증부터 범죄 이력 조회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야 겨우 호스트 가정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강동구에 사는 김민정 씨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고덕동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절 반겼죠. 한국의 겨울엔 이런 얼큰한 게 최고예요. 민정 씨의 말씀처럼 그 한 그릇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노르웨이와 가장 달랐던 건 실내 온도예요. 보통 20에서 22도를 유지하는데 우리 오슬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제 질문에 민정 씨는 웃으셨어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보일러를 쓰고 적정 온도를 지키면 괜찮아요. 한국은 이게 표준이에요. 놀라웠던 건 빨래를 말리는 방식이었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베란다에 이불을 널더라고요. 겨울이 워낙 건조해서 오히려 빨래가 잘 마르거든요.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는 그 어떤 섬유 연제보다 좋아요. 민정 씨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만의 독특한 지혜를 발견하게 됐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KT가 또다시 제 영상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올렸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 가정의 모습일 리가 없잖아요. 분명 연출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제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동네 맞아요. 매일 아침 이불 털고 계시는 모습 봐요. 오히려 KT의 주장이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다른 가정들도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겨울을 나는 모습들이 하나둘 올라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셨죠. 민정 씨네 가족과 보낸 시간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적응의 기술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문화가 있었고요.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나고 영하의 날씨에도 반팔을 입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게 바로 문화라는 걸까요? 처음엔 이상하게 보였던 것들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KT의 비난은 계속됐지만 이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안타까웠죠. 5년이나 한국에 살면서도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게 말이에요. 민정 씨의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기대됐던 건 전통시장 방문이었어요. 아침 일찍 시장으로 향하는 길, 민정 씨가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장은 새벽에 가야 제맛이에요. 그때가 가장 활기차거든요. 실제로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아가씨, 어묵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집 어묵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묵집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따끈한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그 맛이 정말 특별했어요. 시장의 공기마저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죠. 장을 보면서 알게 된 건 시장마다 겨울나기 비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게는 천장에 비닐을 둘러 따뜻하게 만들고 또 어떤 가게는 일부러 바람이 통하게 해서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했죠. 이런 지혜들이 모여 수십 년간 시장이 유지될 수 있었나 봐요. 민정 씨와 이것저것 장을 보는 동안 문득 이런 광경을 찍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를 꺼내자 주변 상인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잘 나와요. 우리 가게 특산품도 한번 찍어봐요. 평소에는 촬영을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협조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장 안의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겨울엔 우리 가게 떡볶이가 제일 잘 나가요. 매콤하고 따끈한 게 이맘때 딱이거든. 주인 아주머니의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기억에 남네요. 저녁이 되어 돌아가는 길,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한국인의 일상이구나. 매일 아침 따뜻한 국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장에서 정을 나누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동안 제가 찾던 진짜 한국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소소하지만 특별한 순간들이 모여서 문화가 된다는 걸,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곳이라면 그게 바로 진정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상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KT의 새로운 영상 알림이 왔어요. 또다시 비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이 따뜻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늦게 뜻밖의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 미디어 분석가가 보낸 거였죠. KT의 영상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첨부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겨울 문화를 비난하는 KT의 최근 영상들이 모두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었죠.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가장 한산하고 추운 시간대만 골라 촬영했다는 사실이 로케이션 데이터를 통해 드러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증언도 이어졌죠. KT가 그들에게 협업을 제안하면서 한국 문화의 이상한 점들을 부각시키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거절했고 그 후 KT는 그들의 콘텐츠까지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KT의 과거 영상들이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겨울나기, 한국인들의 똑똑한 채용관리법 같은 제목의 영상들을 올렸죠. 하지만 조회수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갑자기 비판 일색의 콘텐츠로 전환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어요. 미디어 분석가는 KT의 최근 6개월 콘텐츠를 분석했더라고요. 놀랍게도 영상 속 장소들은 모두 비슷한 시간대에 촬영됐어요. 한강공원도 사람이 가장 적은 새벽 시간을, 카페도 손님이 거의 없는 틈을 노려 찍은 거였죠. 그리고 그걸 마치 일반적인 한국의 모습인 것처럼 편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하나둘 알려지기 시작하자 KT의 과거 지인들도 입을 열었어요. 한 한국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KT와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했죠. 한국의 특이한 점들을 부각시키면 조회수가 잘 나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이 모든 증거가 쌓이자 KT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나 봐요.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모든 SNS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됐고 유튜브 채널도 사라졌어요. 얼마 후에는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KT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죠. 5년이나 한국에 살면서도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에요. 조회수에 집착하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걸 놓쳐버린 거죠. 대신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어쩌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해요. 진정성은 결국 통한다는 거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겨울의 모습들처럼 진실도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KT가 떠난 후 제 채널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했어요. 시청자들이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함께 한국 문화를 탐구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셨거든요. 한국의 겨울 문화에 대한 자신만의 경험을 나누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나라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문화들이 이제는 내 일상이 되었다는 댓글들이 늘어갔죠. 영상을 보고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민정 씨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담은 영상에는 특별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가족들과 찜질방에서 보낸 주말, 이불 빨래하는 법을 배우던 순간,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과의 대화까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갔나 봐요. 한 시청자의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겨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제 채널은 더 이상 단순한 여행 콘텐츠가 아닌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갔어요. 각자의 방식대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시선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반가웠던 건 제 영상을 본 다른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의 변화였어요. 그들도 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한국을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올린 새 영상의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한국의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한국의 겨울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소개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한국의 겨울 명소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됐어요. 첫 촬영지는 하천 산천어 축제였어요. 영하의 날씨에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건 노르웨이 출신인 저조차 놀랄 만큼 추웠죠. 하지만 얼음 구멍에 손을 넣는 순간 이상하게도 짜릿한 즐거움이 느껴졌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어묵 국물 한 모금의 위로, 그 모든 순간이 특별했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정선 한백산 만항제였어요. 해발 1330m의 고갯길에서 마주한 설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특히 새벽에 만난 해돋이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광경이었죠. 이런 여정을 담은 영상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어요. 시청자들은 순수하게 겨울 풍경을 즐기는 제 모습에 공감해 주셨죠. 이제야 한국의 겨울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방문한 곳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고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죠.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촬영은 한강공원에서 진행됐어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전 이제 익숙해진 반팔 차림으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섰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광경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영상을 편집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겨울은 제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고요. 추운 날씨에 반팔을 입는 법을 배웠고 영하의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법도 알게 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진정성 없이 만들어진 콘텐츠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도요. 이제 제 채널에는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겨울 살아보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겨울나기를 제 고향에서 실천해보는 거죠. 이미 오슬로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겨울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따뜻함을 전 세계에 전할 차례랍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또 다른 계절을 경험하러 꼭 방문할 거예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영하의 날씨에도 반팔을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독특한 문화, 그 속에 담긴 우리만의 특별한 매력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잘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려 했던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